자녀에게 집 미리 넘겨줬다가 70대에 전세방으로 쫓겨난 부부를 봤습니다. 경기도에 사시는 최모 씨, 72세. 서울 강서구에 아파트 한 채 있었습니다. 30년 동안 산 집입니다. 지금은요? 경기도 외곽 전세방에 삽니다.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오늘은 이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. 최모 씨는 평생 자영업했습니다. 작은 가게 운영했습니다. 빚 없이 살았습니다. 2015년 최 씨 나이 63세 때였습니다. 아들이 결혼했습니다. 며느리도 착했습니다. 손주도 태어났습니다. 행복했습니다. 어느 날 친척 어른이 말했습니다. 나중에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다고. 집 한 채만 있는데 나중에 상속 문제로 다툰다고. 세무사도 비슷한 말 했습니다. 지금 증여하면 세금 조금만 내면 된다고. 나중에 상속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. 최 씨는 고민했습니다.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. 상속 분쟁 날 일도 없습니다. 그래도 주변에서 자꾸 말합니다. 미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.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. 2016년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. 집을 아들 이름으로 넘겼습니다. 증여세 900만 원 냈습니다. 아들이 고마워했습니다. 며느리도 좋아했습니다. 최 씨도 뿌듯했습니다. 살아생전에 아들한테 재산 물려줬다고. 효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2017년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치킨집 차렸습니다. 잘 됐습니다. 한 달에 500만 원 벌었습니다. 2018년 손주가 하나 더 태어났습니다. 집이 좁았습니다. 아들이 말했습니다.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. 최 씨는 생각했습니다. 지금 사는 집 이미 아들 이름입니다. 아들이 팔고 싶으면 팔 수 있습니다. 최 씨는 물었습니다. 우리는 어디 살아야 하냐고. 아들이 대답했습니다. 새 집에 같이 살면 된다고. 방 하나 드린다고. 최 씨는 그러자고 했습니다. 2019년 집을 팔았습니다. 5억 2천에 팔렸습니다. 새 집 샀습니다. 8억짜리 아파트. 대출 3억 받았습니다. 최 씨 부부는 새 집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.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. 아들 치킨집 망했습니다. 대출 이자 감당이 안 됐습니다. 월 150만 원씩 나갔습니다. 아들이 말했습니다. 집을 팔아야겠다고. 최 씨는 놀랐습니다. 우리는 어디 가냐고. 아들이 말했습니다. 전세 구하면 된다고. 본인들도 전세로 간다고. 최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. 집 이름이 아들입니다. 법적으로 아들 집입니다. 최 씨는 이미 소유권이 없습니다. 2021년 집이 팔렸습니다. 8억 5천에 팔렸습니다. 대출 3억 갚았습니다. 남은 돈 5억 5천. 아들이 3억 전세 구했습니다. 최 씨한테는 1억 5천 줬습니다. 최 씨는 경기도 외곽 1억 2천 전세 구했습니다. 남은 돈 3천만 원. 국민연금 월 85만 원. 생활비 월 180만 원. 매달 95만 원 부족합니다. 3천만 원으로 2년 반 버틸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요. 2023년 통장이 바닥났습니다. 아들한테 연락했습니다. 돈 좀 보내달라고. 아들이 말했습니다. 자기도 힘들다고. 치킨집 다시 차렸는데 아직 수익이 안 난다고. 최 씨는 아르바이트 시작했습니다. 72세에 아파트 경비 일했습니다. 월 120만 원 받았습니다. 국민연금 85만 원 더하면 월 205만 원입니다. 생활비 180만 원 쓰면 월 25만 원 남습니다. 그런데요. 2024년 올해 전세 계약 만기가 왔습니다. 집주인이 말했습니다. 전세금 1억 5천으로 올려달라고. 안 그러면 나가달라고. 최 씨는 돈이 없습니다. 3천만 원 더 구할 수 없습니다. 결국
더 싼 전세 찾아야 합니다. 경기도 더 외곽으로 9천만 원짜리 전세. 이사 비용 500만 원. 남은 돈 2,500만 원. 최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. 평생 모은 집 한 채였는데 지금은 전세 만기 걱정한다고. 이게 자녀에게 집 넘겨준 70대의 최후입니다. 통계를 보시죠. 60대 이상 부모 중 자녀에게 집을 미리 증여한 비율 25%입니다. 4명 중 1명입니다. 이유는요? 상속세 아끼려고 45%, 자녀 효도 기대 30%, 주변 권유 25%. 그런데요. 증여 후 5년 이내 문제 발생률 38%입니다. 어떤 문제일까요? 4가지입니다. 첫째, 법적 리스크. 자녀가 이혼했습니다. 집이 재산 분할 대상됩니다. 절반은 며느리 차지입니다. 또는 자녀가 사업 실패했습니다. 채권자가 집 압류했습니다. 부모는 아무것도 못합니다. 법적으로 그 집은 자녀 재산이니까요. 둘째, 관계 리스크. 집을 넘기기 전엔 아들이 효자였습니다. 집을 넘긴 뒤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. 부모가 뭐라고 하면 아들이 말합니다. 이제 제 집 아니에요? 부모님 집 아니잖아요. 이 한마디에 부모는 할 말이 없습니다. 법적으로 맞는 말이니까요. 셋째, 생활 리스크. 집이 사라지면 전세로 내려옵니다. 전세에서 월세로 내려옵니다. 계약 만기 걱정합니다. 집주인 눈치 봅니다. 70대, 80대에 이사 다니는 고생합니다. 넷째, 심리 리스크. 평생 모은 집 한 채 지켰어야 했습니다. 그런데 넘겨줬습니다. 후회만 남습니다. 자식 잘 되라고 한 일인데 나만 불행해졌습니다. 자존감이 무너집니다. 더 무서운 건요. 한 번 넘긴 집 다시 돌려받기 거의 불가능합니다. 증여했으니까 법적으로 자녀 겁니다. 자녀가 안 준다면 방법이 없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3가지 원칙만 지키세요. 첫 번째, 소유권은 부모 명의 유지. 자녀가 같이 살아도 집 이름은 부모로 두세요. 최소한 한 채는 끝까지 본인 이름이어야 합니다. 이게 노후의 안전벨트입니다. 지금 당장 할 일. 등기부등본 떠보세요. 살고 있는 이 집 누구 이름인가요? 본인 이름이면 안전합니다. 자녀 이름이면 위험합니다. 두 번째, 돕되 집이 아닌 현금으로. 자녀 돕고 싶으면 현금 지원하세요. 전세자금 5천 줄 수 있습니다. 결혼자금 3천 줄 수 있습니다. 그런데요. 집 자체는 안 됩니다. 집은 한 번 넘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. 현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. 집은 다시 못 삽니다. 지금 당장 할 일. 자녀 도울 계획 있으면 금액으로 정하세요. 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. 세 번째, 어쩔 수 없이 넘길 땐 조건 붙이기. 정말 어쩔 수 없이 집을 넘겨야 한다면 조건을 거세요. 첫째, 부모 거주권 보장.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산다. 이걸 문서로 남기세요. 둘째, 팔 수 있는 조건 명확히. 부모 동의 없이 함부로 못 판다. 이것도 약속하세요. 셋째, 가족회의 기록 남기기. 왜 넘겼는지, 어떤 조건인지 문자로라도 남기세요.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게 증거됩니다. 지금 당장 할 일. 이미 집 넘긴 분들, 자녀와 대화하세요. 부모 거주권, 판매 조건 다시 확인하세요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사랑은 미리 줘도 됩니다. 그런데요. 집 소유권만큼은 끝까지 부모가 가져야 합니다. 최모 씨 기억나시죠? 30년 산 서울집 아들한테 넘겼습니다. 지금은요. 경기도 외곽 전세방. 계약 만기 걱정합니다. 72세에 경비 일합니다. 이게 집 넘긴 70대의 최후입니다.
반대로 집을 끝까지 지킨 부모는 안전합니다. 자녀 관계도 좋습니다. 생활도 안정적입니다. 집 이름이 본인이니까 주도권이 있습니다.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집 누구 이름인가요? 아직 본인 이름이면 절대 넘기지 마세요. 이미 넘겼다면 지금이라도 조건 확인하세요.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집 넘길까 고민 중이신가요? 이미 넘기셨나요? 여러분 상황 들려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